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비트코인 현 상승 사이클에서 400% 급등 가능성, 알트코인 죽지 않았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데 포페는 비트코인이 최근 10만 달러 아래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현 상승 사이클에서 400%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포페는 이 무지개 로그 성장 채널이라는 차트를 분석하면서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 50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지개 차트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보여주는데 이전 사이클의 고점이 과도한 영역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사이클이 길어질수록 고점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2026년까지 강세장이 지속된다면 50만 달러 목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트코인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하주면 분명히 말하건대 이번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움이 가득한 긴 사이클이 될 것이며 인내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차트를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차트가 그려져 있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이 포물선을 이렇게 살짝 그리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구간 안에서 대부분 움직였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이 이제 어디쯤 와 있나를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차트가 지금 과거의 패턴에 이렇게 꼭지점을 찍고 올라가는 이 지점들이 있고요. 이 무지개를 돌파하는 지점이 있었고 상단이 이제 무지개 안으로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고점이 이렇게 안쪽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비트코인의 고점을 예측하는데 참고적인 자료로 좀 볼만한 차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이 낮아지는 걸 우리는 이제 추세적인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추세가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언제 고점을 찍을 것이냐가 지금 이제 화두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더 남아 있는데 2025년에 이제 고점이 올 것으로 대부분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고점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건데 아까 포페는 지금 50만 달러까지도 지금 본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50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영역들을 이제 무지개 색깔로 쭉 나눠놨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있고 이 파이어 세일이라고 해서 가장 저점을 이제 파이어 세일 단계라는 거죠. 가장 저렴하게 팔고 있다는 거.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나 저렴한지를 보여주는 단계. 근데 이게 잘 맞아 떨어져요. 이 저점이 지금. 그래서 과거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저점도 맞았고요. 그래서 이때 사면은 아주 저렴하게 사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가격이 한 번씩 이제 올라가면서 이 단계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단계예요. 바이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모으는 축적 단계, 그 다음에 여전히 저렴한 단계, 그리고 홀드 단계. 잡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고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거품인가 해서 버블인지 의문이 드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모 강화 단계, 그리고 이제 팔라는 단계,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여기에서 말하는 단계, 빨간색이고요. 짙은 빨강은 완전히 이제 최대 거품, 최고의 거품이 왔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는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의 이제 정점에서는 보통 이제 포모 강화가 이제 전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까지 오면 아마 46만 달러 선이 지금 이제 고점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한 34만 달러가 이제 그 전 단계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단계는 그럼 어디냐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단계는 이 차트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제 축적 단계, 모으는 단계와 여전히 저렴한 단계 이 순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트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주 긴 추세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아직 이제 상승의 중간 단계 정도 와 있다라고도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참고적으로만 보시고요. 참고나 아니면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캐시우드 비트코인 2030년까지 100만 달러 돌파 가능성이라는 기사입니다. 캐시우드 저번에 또 나왔던 것처럼 100만 달러 여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희소한 자산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소한 가치 때문에 100만 달러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아직도 저평가 상태다. 전문가 강세장 끝나지 않았다. 25만 달러 간다라는 기사입니다. 투자 분석가 랄크 데이비스는 현재 비트코인이 강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목표가가 단순히 10만 달러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25만 달러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상대 강도 지수가 75에서 76으로 이전 강세장 정점에서의 90 이상과 비교했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실현 손익이나 MVRV 지스코어를 언급하면서 현재 시장이 미듬 단계에 있으며 아직 도치 단계에는 거리가 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비트코인 하락장의 저가 매수 관심 급증 10만 달러 선 테스트 속 반등 기대감 확산이라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플랫폼 센티멘트가 X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95,50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저가 매수에 대한 관심도가 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관심이 이렇게 컸던 건 8월 4일 발생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후 처음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비트코인 시총은 81% 증가했다라고 낙관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도 꽤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이 다른 지표들도 여전히 아직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MVRV 비율은 현재 3 수준으로 과거 정점에서 기록된 7 이상의 과열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순미실현 손익은 0.75 수준으로 유포리아 구간에 진입했으나 과거 정점에서의 0.9 수준으로 아직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위기와 이제 기회 공전 전문가 연말 세일 기대된다라는 낙관론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지금 베넷이라는 이 분석가는 이 비트코인은 과거 강세장에도 20에서 30% 조정을 반복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고 2024년 연말 세일이 곧 시작될 것이다라고 준비하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암호화폐 폭락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라는 기사인데요. 베테랑 트레이더의 조언입니다. 이번 폭락은 강세장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19년 경력의 암호화폐 트레이더 애쉬 크립토라는 사람인데요. 이거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강세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신이 만든 모든 포지션이 현물 거래로 이루어져 있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7일 동안 64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하지만 이제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으로 2022년 11월 최저가인 15,900달러에 매수한 경험을 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것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트코인이 2025년 5배에서 10배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지금은 매도 대신에 관망할 시기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왔으며 주요 상승 시기로 2025년 4월에서 5월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 회복과 새로운 고점을 기록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을 대비해서 인내심을 유지하고 단기적인 손실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레버리지 쓰지 않고 현금 거래만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이런 시장에서 이제 조정이 크게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조정 보시면서 좀 두려움을 느끼신 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현금을 좀 들고 있으면, 현금을 최소 10%라도 들고 있으면 이런 조정세에 오히려 저점에 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포트폴리오 구축하실 때 현금도 어느 비중을 항상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 조정세가 어디까지 이제 갈 것이냐를 많이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이제 85,000달러까지도 조정이 갈 수도 있다라고도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정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유의하시면서 조정이 오더라도 좀 여유 있게 버티실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현금만 들고 있으면 또 안 되고요. 그러다가 또 반등 나오면 또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리고 미국 공공정책연구소가 이제 주요 기업과 비트코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라는데요. 이 미국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이 공공정책연구소가 한 주요 기업과 비트코인 관련 제안에 협상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에게도 비트코인 투자 제안을 했던 곳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아마존은 아직 안 들어갔고. 그래서 앞으로 주요 기업들이라고 하면 이런 이제 굵직한 기업들일 것 같아요. 딱 봐서. 그런 기업들에 또 계속 이제 이런 제안을 계속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기업들의 이 최고 재무 책임자들, CFO들은 투기적 자산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한계죠. 이제 글로벌 기업 CFO 78%가 비트코인을 고위험 투기적 자산이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보면 재미난 게 이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자산군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이제 7%에 불과했다고 해요. 여기 최고 재무 책임자 27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건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여기에 응답률 비트코인을 신뢰한 사람이 이제 7%에 불과하다는 게 어제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이제 채택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모든 대중이 지금 7.5% 정도 올해에 그 정도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거의 일치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얼마나 그 제대로 확산이 아직 안 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확산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걸 우리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아직도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은 근데 이제 사기라고 보는 그 응답자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응답자가 이제 11%로 나왔거든요, 이번에. 근데 이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 2017년에 질문했을 때는 28%가 사기라고 답했고요. 2021년에는 19%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 가까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이번엔 한 8%가 이제 줄어든 거고요. 그만큼 이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 사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게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 투자 수요도 이제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해보는 거죠. 2025년 암호화폐 핫키워드는 디파이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ETF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더리움에 대한 급등 시나리오 이런 내용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고 이제 최고가를 돌파하면 앞으로 가격 발견 단계 그러니까 달 탐사급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날이 오긴 올 수 있을까요? 오겠죠. 자, 암호화폐 하락시장 속 이제 업비트 상승률 탑 6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상장했던 코인들이 대부분 이제 상승률이 잘 나왔던 코인들이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추천은 절대 아니에요. 모카보스 웹3 생태계에서의 상호 운영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신원인증에 관련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브먼트는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루션의 이제 쥐나라고 해서 이더리움 무브 VM과 EVM 트랜잭션을 모두 지원하는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루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꽤 흐름이 좋죠. 무브먼트도. 그래서 무브먼트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직에덴도 이제 통합 NFT 마켓플레이스의 선두주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FT를 이제 통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나나 이제 카브도 뭐 게이밍과 AI 이런 관련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코인들이 어디로 가고 있나 이게 이제 떠오르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해시드 2025년 아시아가 블록체인 글로벌 상용화 선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 이서구 대표가 일단 만들자 코인 규제법보다 이 국제 전략을 고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기사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3.1 포럼 디지털 자산 세미나에서 이 기조발제를 이제 이서구 두나무 대표가 맡았는데요.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말을 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달러와 금을 중국이 많이 벌어들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미국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달러를 이제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계속 벌어가니까 이 달러를 그냥 계속 찍어내 버리자. 해서 이제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있고, 그 2008년부터 지금까지 통화량이 8배나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법정 통화인 달러 발행량을 통해 이제 견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금 보유량은 문제예요. 금을 사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디지털 금으로 이제 그걸 막겠다라는 거죠. 그게 뭐죠?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을 전략으로 지금 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테더 발행도 관심 있게 보는 게 달러를 더 뿌리는 게 지금 미국의 관심이잖아요.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엔 스테이블 코인인 USDT나 서클의 USDC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달러나 미국 채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근데 미국 채권을 많이 보유하죠. 실제적으로 테더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찍어낸 달러를 소화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고 가치가 유지되는 한편 통화량은 늘어나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미국의 국제적인 금융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가능성들을 크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전략들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치권에서 봐야 될 건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수익률을 보면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거예요. 기관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들만으로 이 정도의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건 국민들이 디지털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많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회로 활용해서 대한민국을 이제 글로벌 허브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금융 허브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 부산, 제주 이런 곳에 자금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정책이 명확해야 되고 자금 세탁 방지나 고객 확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저도 많이 동의가 되고요.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을 이제 키우고 이래야지만 경제가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정치 관련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